간의 관계를 알아야 돼. 이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 자, 이차 함수가 뭐 대강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 뭐라고 하지? 여기 어떻게 구하지? 풀어서? 어떻게 풀어서? 얘 y는 fx라고 할게. 여기가 어디예요? 이 fx가 어디인지죠? y가 얼마인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부분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에 들어가잖아. 2차 방정식은 사실 함수 중에 딱 요것만 배우는 거라는 거지. 2차 방정식이 x, y가 0인 상황. 근데 이제 y가 0이 아니라 1일 때, 2일 때 다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방정식 다음의 함수가 항상 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 사이 관계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인데 그렇다면은 2차 함수와 x축의 x축이 만나는 교점의 수는 당연히 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두 개면 방정식에서 두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알아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점의 수는 바로 2차 함수의 그 방정식의 fx는 0의 판별식을 가지고 체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판별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성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d가 0이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그럼 d가 음수면 그렇지. 이제 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말 해 안 해? 왜 안 하지? 그렇지. 얘는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좌표평면은 실수만을 여기다가 다 대응시켜 놓은 선이라서 허수가 없어요. 대응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허수는 쓰지 이제 않습니다. 함수에서는 안 써요.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랑 직선. 근데 사실 이 x축 있잖아. 얘도 뭐야? 직선이야, 도면가. 근데 직선인데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지. 근데 이게 일반적이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지. 직선은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있죠. 즉 1차 함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좀 그냥 독특하게 그냥 x축 하나를 알아본 거고 보통은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얘랑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2차 함수고 얘는 직선입니다. 자, 두 직선 사이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점에서 만나든지 여기가 뭘까? 여기가 이 교점이 뭘까?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의 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점은 y는 fx와 y는 그냥 얘도 gx라고 그냥 쓰자. 얘만 이렇게 쓰니까 얘를 y는 gx 얘의 연립방정식의 두 근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연립방정식 그럼 어떻게 풀어? 이 y 동치법이잖아. 그럼 어떻게 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누구의 두근이냐면 2차 함수 그 fx를 가지고 쓰면 안 돼요. f와 g가 서로 만난다라고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새롭게 내가 정의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이 두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두 교점의
x 좌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너가 질문한 그 문제도 요거잖아. 두 교점의 x 좌표가 얘다라는 거.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x 1차 함수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디서 알아와야 되냐면 fx와 gx가 서로 같아 만난다라고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별식이 여기 0보다 크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니까 교점이 두 개일 것이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B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 만난다. 접한다.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겠죠. 똑같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야? 중요한 거는 어느 식에서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다른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는 x축이 y는 0이라서 여기다 0을 대입한 거고 얘는 이 둘의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f랑 g가 같다라고 새롭게 만든 이 식의 판별식을 써줘야 되는 거지. 이 두 개만 다르지 다른 건 다 똑같이 푼다.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알아보면 결국엔 뭐냐면 2차 함수가 나왔으나 사실은 얘를 풀어 헤쳐보면 해석을 해보면 2차 방정식 문제로 푼다는 거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 동영상. 함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만큼 한번 풀어보세요. 7개. 몇 번이라고 했지? 803번. 근데 이게 이렇게 쫄면 안 되는 거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면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얘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뭐 구해야 되니? K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의 차이가 20이 되게 하는 K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이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 네. 그러면 이 넓이는 당연히 이게 무슨 모양이니까? 무슨 모양이야? 그거 사다리. 삼각형 아니에요? 아 그거. 네. 아니 삼각형 두 개잖아 지금 상태가. 네. 그 삼각형 두 개 넓이 차가 20이잖아. 네.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니? 밑변이랑. 근데 이 밑변이 뭐겠냐고. 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거. 응? 뭐? X 좌표. 그치. 누구예요? 저거 A, B, X 좌표. 그치. 그래서 근데 이거 높이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해? 높이요. 삼각형 높이. X 좌표 구해서 대입하면 그러니까 y 좌표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좌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근데 얘가 뭔데? a, b, x 좌표들이 뭔데? 두 개. 교점이잖아. 그럼 그 교점 어디 있어요? 찾아. 아니 얘랑 같다? 이렇게 새로 생긴 2차 방정식에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 보통 알파 베타로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설정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를 이렇게 설정할 거라는 거지. 상태를 근이니까. 자 근데 여기를 뭐라고 줄까? 그 y좌표를 뭐로 뒀어? 안 떴어요. 야 어떻게 안 둬? 높이가 필요한데 뭐라고 넣어야 돼 그러면?
더하기 K? 근데 봐봐 K는 지금 미지수잖아요. 네. 미지수 없는 데다 넣는 게 낫지 않나? 알파 제곱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놓는 게 나을걸? 여긴 베타 제곱. 물론 얘로 놓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야. 놔도 되지. 선생님 근데 얘로 뒀다는 거지. 미지수 없는 걸로.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넓이가 차이가 20 나게 만들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넓이 얼마야? 알파 세제곱분의 2. 그렇지. 2분의 1의 알파 세제곱이죠. 네. 여기는? 거기 2분의 1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근데 이렇게 나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요 길이가 얼마야? 그냥 그 이상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니. 얼마 돼? 2분의 1. 아니 여기 길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더하기 4K. 아니 여기. 여기 베타. 근데 이거 너 베타라고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넣어야지. 베타가 음수잖아요. 근데 길이는 양수라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세로는. 베타 제곱.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2로 나누잖아. 그럼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길이라서, 양수라서.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하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지금 20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세제곱의 합이 4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면은 두근의 합이 얼마인 거 알아? 1 곱은.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은 K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뜨기값으로 그러면 813? 네. 그래프는 그렸는데 진짜?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식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진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저번에 설명한 적은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그린지 기억나?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구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절대값 내가 많이 안쪽, 즉 fx가 0 이상이면 어떻게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fx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그렇지. 근데 얘를 이제 f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fx가 의미하는 건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0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x축 위에. 여기는 그대로 그리고 맞죠? 그 다음에 fx 함수값이 밑으로 음수 떨어진 것들은 부호를 바꿔 그리라는 거잖아. 그럼 얘 부호 바꿔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 바로 이 절대값 함수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일단은 어떻게 그리냐? y는 fx 있지. 얘를 그냥 그려.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그려. 그리고 결국에는 x축 어디를? 아래를 어떻게 해요? 올려서. 대칭시켜서 그리는데 이렇게 올려서 그냥 접으면 된다는 거지. 시켜 그리.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 알았으니까 이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맞지? 근데 이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얘를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얘 어떻게 쓴 거야? 이 방정식 어떻게 나온 거야? y는 x.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절대값 그려진 얘랑 오른쪽에 있는 얘랑 이게 다른 식인 거야. 식이 2개인 거지. 근데 두 식이 만나는 걸 찾은 거지.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4개의 이 실근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두 함수의 교점의 수예요. 교점의 수.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교점의 수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항상.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점의 수가 4개란 뜻이죠. 자, 그럼 얘를 그려봐. 자, 얘는 누구 그리라고? y는 x제곱 빼기 6x 그림 그릴 거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졌어? 그 꼭지점이 3,6에 지금 여기가 0이랑 6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뒤집을 거잖아. 네, 알았어. 이렇게 그려서 3,4. 여기가? 그러면 3컴마 뒤집으니까 이렇게 돼야죠. 네.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여기는 이제 아닙니다. 이거 뒤집어서 그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y는 k 더하기랑 만나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그림이야? 직선. 어떤 직선? 그래, 손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만나, 안 만나? 안 맞는. 어디까지 가야 돼? 0. 약간 여기가 4개 지점에서 만나는 데 아니야? 네. 여기를 찾으라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러면 경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야? 당연히 여기부터죠. 네. 여기에서 여기는 안 되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4점일걸? 인정하지? 그래서 경계를 찾는 거니까 여기를 찾아야 돼. 어디까지? 9 이전. 요 꼭지점 지나는 수가 바로 직점까지. 네. 그래서 이 y는 k 더하기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4개 실근을 갖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언제야? y는 k 더하기 2가 x축 0일 때. 여기는 k 더하기 2가 그럼 9일 때일 거 아니야. 그럼 k가 얼마일 때야? A가 마 여기는 7. 그래서 이때 결국 k가 2에서 7 사이일 때 이거 등호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이때 4개의 실근, 4개의 교점을 갖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모든 정수 개수는 뭐야? 등호가 안 되니까 5개. 안 되죠. 4개. 4개. 4개가 없네? 왜 없지? 4개의 실근을 갖도록 여기 안 되잖아. 마이너스 해야 되는 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몇 개지? 8개. 8개. 근데 밑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어? y가 아니 방금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그렸잖아. 근데 그거는 저기 fx가 0보다 클 때 말하는 거잖아. 아니 이거잖아. 근데 작을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작을 때는 뒤집어 그리기로 했잖아. 네.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렸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 얘가 x축 여기는 아니라니까. 얘를 뒤집어 그려서 요게 절대값 그릴 거라니까. 너는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네. 이게 아니라니까. 이때는 함수값이 0 이상일 때만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얘가 F야? 얘가? 네.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는 그림을 그릴 때 함수값이 여기 0보다 큰 것만 그려야 된다고. 얘를 다 그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면은 얘를 뒤집어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 것 중에 여기만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F를 그냥 그린 다음에 얘 X축 아래 떨어진 걸 뒤집어 그리고 지우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렇잖아. Y가 절대값이야. 근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니 동영가. 아니 x에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x에 마이너스 100억을 집어넣어봐라. 계산해서 절대값 씌워버려야 양수다 y가 되는데 어떻게 y값이 음수 밑에 여기 그려져. 상황을 생각해봐. y가 결국은 절대값인데 어떻게 음수가 그려지냐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는 거라는 거지. 네. x축 아래는 없어요. 그림으로부터 다시 이거 여기부터 적어요. 여기부터 필기를 해야. 현주야 다 했어?